쿠팡 물류센터 집단 감염이 100명에 육박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2차 유행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쿠팡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도권에서만 어제 거의 하루 10명 넘게 발견이 된 상황인데 때문에 정부도 여기에 대한 비상 조치로서 수도권 지역만 네. 거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는 네. 행정명령으로 좀 제한을 하는 조치로 좀 네. 다시 전환을 한 것 같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한 그 사전적인 기준이 좀 원래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을 좀 먼저 제가 평론가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일단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일단은 감염 확진자가 50명 미만이라든지 감염 경로 5% 미만 이 정도인데요. 사실은 지금 돌이켜보면은 선거가 끝난 2주 후 하루 뒤죠. 확진 판정이 2주니까요. 4월 30일 국내 확진자 수가 0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대한민국은 그래도 코로나로부터는 조금 이겨내고 있다, 끝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국민들도 많았을 겁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다시 이태원발 확진자가 늘면서 지금 5월 22일 기준으로 한 20여 명에서 다시 이제 50명을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감염 기준인 50명 미만을 훌쩍 넘었기 때문에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빠르면 이제 오늘 오후 6시부터 6월 14일까지 2주 동안 예.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좀 전국적으로 좀 돌아가야 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현재 상황의 특징을 두 가지로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그 N차 감염이라고 얘기하는 감염의 연결고리가 끊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의 사회적 활동이 많고 우리가 기존에 했던 방역의 방식으로 진단하고 밀접 접촉자 격리하고 이래서 감염의 연결고리를 끊어서 더 이상의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태원발 감염이 있긴 하지만 삼성서울병원, 부천소방서, 최근에 요양병원에서의 예. 감염 사례처럼 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사회 감염이 여러 곳에서 생기고 있다. 그건 예. 이제 그 이태원발의 한 몇 번의 감염이 이 사건 전체를 일으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도권 전체에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조용한 전파자들이 다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그러면 결국은 그 조용한 전파자에 의한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 또는 그 감염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회 활동의 정도를 줄이고 또 사회활동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더라도 방역의 수칙을 지켜서 감염의 위험을 굉장히 낮춘 상태에서 통제된 상태에서의 사회활동을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와 예. 관련해서는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또는 정부의 방침이 효과적이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 지금 깜깜이 감염 네. 경로를 알 수 없는 네. 환자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체 검사를 해보면 확진자로 확진이 되거나 증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항체 양성이 나오는 사람의 비율이 확진자 수 곱하기 대개 한 10배에서 20배쯤 되는 것 같습니다. 나라에 따라 좀 종류가 숫자가 전 다르긴 세계적인 수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지역사회에서 그렇죠. 항체 종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예. 때문에 예. 어느 정도의 항체 양성 비율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외국의 사례를 보면 한 10배에서 20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현재로서는 합리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제 쿠팡의 물류센터이기 때문에 네. 오늘 통계도 잠시 후에 발표가 될 테지만 어제 기준으로 90명이 넘었었기 때문에 네. 아마 100명을 넘을 걸로 보입니다. 이게 네. 문제가 수도권에 다 집중이 돼 있다는 게 네. 문제잖아요. 인구 밀도가 높아서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전 국민의 절반이 지금 수도권에 살고 있고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번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효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과 같은 감염의 추세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학교를 개교한 것도 아마 저는 재검토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클럽발
확산세가 굉장히 좀 빨라서 처음에 네. 이제 0명대가 나오다가 갑자기 또 급격하게 늘었잖아요. 네, 근데 네. 그 후에 이게 좀 자제 절제되기도 전에 네. 또 다시 이제 물류센터발 확진자들이 네. 또 급속도로 나왔어요. 네. 근데 이 확산 속도를 보면 물류센터발 확진자의 증가 속도가 좀 훨씬 더 네.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예.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100명 거의 가까이 네. 돼가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태원에 비해서 그 최초 확진자가 증상이 나타났던 시기가 13일이었는데 확진이 된 게 23일이니까 10일이었죠. 예. 근데 이태원은 뭐 하루 잠깐 그 지역에서 이제 이태원에서 클럽에서의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퍼뜨릴 기회가 있었고 또 쿠팡의 대응이 굉장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3일 날 그분이 진단을 받고 24일 날 아침에 쿠팡에 내가 진단을 받았다라고 통보를 했는데 24일 날 정상적으로 사람들을 출근시켜서 근무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확산을 퍼뜨린 중요한 그 계기가 되지 않았나 예. 싶습니다. 평론가님, 네. 쿠팡은 지금 부천에 이어서 고양에서도 확진자가 나왔고 장지동에 있는 비슷한 업체죠. 마켓컬리 물류센터에서도 확진자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이게 네. 비대면 배송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종사자들도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서 좀 걱정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정규직 채용하는 부분도 있고 일용직을 쓰는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 일단은 비대면 사회가 이제 전파가 되면서 쿠팡 플렉스라고 합니다. 시간대별로 플렉시블하게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 업체 이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서 배송하는 시스템이 쿠팡 플렉스인데 이 쿠팡 플렉스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관리에 소홀했다라기보다는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쿠팡플렉스의 종사자 직원들을 보면은 발열 체크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검진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개인별로 움직이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 발열 체크를 잘 하지 못했다 잘했다 하더라도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사실 저희가 이 코로나 관련돼서 매번 얘기하지만 무증상 감염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발열 체크를 잘한다 하더라도 회사 측에서는 이 방역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비단 쿠팡 문제뿐만이 아니라 일단 배송업체라든지 또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물류를 움직이는 회사들은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예. 질병관리본부라든지 이런 정부 당국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추가 확진을 막을 것인지 또는 이 부분에 있었을 때 이 사람들이 생계 최전선에 있거든요, 사실은.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생계가 끊기지 않는다는 보장하에 또 자신의 스스로 이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물류센터의 특성을 반영해서 여기에 네. 대한 방역 지침도 정부가 이제 곧 배포를 하겠다라고는 했는데 네. 뭐 사실 물류센터라고 해서 특정 지어서 방역 지침을 따로 특별하게 마련한다고 해서 과연 그게 잘 지켜질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아프면 3, 4일 집에서 쉬기, 머물기 네. 이것조차도 지금 지켜지지 않았던 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잖아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물류센터라는 환경을 고려해서 물류센터의 맞춤형 세부적인 지침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예. 지금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분이 최초의 전파자가 13일 날 증상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23일 날 확진을 받기까지 그 네. 사이에 계속 활동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면 쉬기, 쉬다가 계속 증상이 계속되면 확진 검사를 받기라고 하는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고 물류센터 내부의 뭐 정확한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예. 1, 2m의 거리를 두고 작업을 한 것 같지도 않고 작업 환경에 대한 소독도 아마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환경 검체, 그러니까 그 안에 컨베이어 벨트나 스위치나 뭐 작업화, 작업복 이런 데서 그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하는 것은 작업 환경에서의 소독도 제대로 안 이루어진 걸로 판단이 돼서 이게 뭐 물류센터용 지침이 있으면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거나 해결된다기보다는 정부가 내놨던 기존 방역 지침의 그 기본적인 원칙들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업체가 어떻게 지키게 만들 것이냐, 사람들이 이 지침을 어떻게 지키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정부가 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시는 중에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통계가 나왔네요. 보면 58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어제는 79명이었고 그제는 40명입니다. 58명 중에서 국내 감염자가 55명이고요. 국내 감염 55명 모두
지금 수도권에서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부천 물류센터발이 줄을 이뤘다 이렇게 이해하면 네. 될까요? 뭐 세부적인 그 확진자의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도 뭐 부천 수도권에 물류센터 집중된 걸로 봐서는. 수도권에 관련된 감염이 다수일 거로 예상이 됩니다. 방역 당국이 앞으로 한 1, 2주 정도를 분수령으로 보던데 네. 앞으로 좀 당분간은 40명에서 뭐 많으면 80명까지 네. 이 정도 수치가 좀 나올 거라고 저희가 예상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데 상황인가요? 뭐 하루하루의 확진자 수를 보고 뭐 방역 당국이 정책을 바꾸거나 세우거나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예. 사실은 지금 지역사회에서 광범위한 감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예. 그렇다면 그 4월 초, 4월 중순부터 사회적 활동이 국민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상황에서 그 사회적 활동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 감염의 위험을 상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 뭐 생활 방역이 됐든지 그게 생활 속의 거리두기가 됐든지 그게 실효성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며칠간의 환자 수에 집착하기보다는 정부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회 경제 활동을 재개하면서도 지금처럼 감염이 재발하지 않게 하는 시스템이 뭔지 지침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뭔지에 대해서 대안을 내놔야 된다는 거죠. 예. 어제 하루 동안 58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소식 좀 전해드렸는데요. 55명의 국내 감염 사례 중에 모두 수도권에서 발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지역별로 좀 수치를 전해드리면 서울에서 20명, 인천에서 18명, 경기에서 2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추가 사망자는 없다라는 소식입니다. 보면 이 수도권에서 굉장히 많은 수치가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이 물류센터, 고양시에서도 나왔고 부천에서도 나왔고 또 마켓컬리 물류센터에서도 나오고 이런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콜센터에서도 또 확진자가 나왔고요. 네. 근데 이걸 보면 지난 23일에 한 200명 정도 모인 대전의 한 사업 설명회에서 쿠팡 그리고 마켓컬리에서의 확진자가 여길 다녀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게 싱가포르 그 컨퍼런스에 참석했다가 우리 코로나19 초기에 확진 판정을 받아서 그 관련된 역학조사가 일어났던 그 사례가 지금 떠오르는 거거든요. 네, 사실 이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17번 환자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을 막았어야 한다. 이 말이 아직도 이제 정설처럼 퍼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제 중국을 막으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모두 막을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싱가포르 컨퍼런스를 참여했던 한국 국민이 싱가포르에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이 된 첫 번째 그쵸. 사례였죠. 그렇기 예. 때문에 단순히 이제 중국만 막아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그 당시부터 이제 돌았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쿠팡 물류센터 사실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지금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쿠팡 플렉스를 실제로 하고 있는데 이 장소에도 다녀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격리를 그래요? 현재 진행 중인데요. 예. 일단은 쿠팡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못했다라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표현했던 부분이 일단 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는 칸을 띄운다라든지 마스크를 쓴다든지 발을 체크를 한다든지 또 들어가기 전에 손 세정제를 직접적으로 뿌려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정부 방역 당국 지침은 모두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마스크만 잘 쓰더라도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비말 감염은 옮기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다 증명된 사례였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스크라든지 또 다른 이제 사실은 사업 설명회를 하고 있는 또는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곳에서라면 이걸 다 지킬 수밖에 없고 지켜야만 하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 이 사업 설명회에서는 그런 기본적인 수칙들이 다 잘 지켜졌던 상황이라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가능성은 또 없을까라는 궁금증도 드는 네. 겁니다. 확진자 동선이 겹치는 곳이 바로 이 사업 설명회이다 보니까 네. 뭐 어디에서 시작이 됐는지는 뭐 비교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물류센터 한 곳에서의 확진자 감염을 네. 가지고 있던 잠재를 가지고 있던 무증상자가 이 사업 설명회에 있었고 그게 또 자연히 이렇게 또 다른 물류센터로까지 지역으로 또 퍼지게 되는 또 계기가 되는 그런 집합 장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업 설명회에서 방역의 수칙이 잘 지켜졌다면 예. 감염이 전파될 가능성은 낮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잘 안 지켜졌으면 그걸 통해서 다른 물류센터나 관련된 사업장으로 전파될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예. 서울 중구의 충정로에요. KB생명이라는 회사의 영업 지점이 있는데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환경 자체는 이제 콜센터하고 비슷하고 하는 일도 전화 상담이 주를 이뤄서 이 콜센터와 같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는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신도림 그 구로 쪽 네, 콜센터 맞습니다. 때문에 방역이 강화됐었지 않습니까? 이 네. 업종에 대해서. 근데 이 부분은 좀 적용이 안 돼서 사실 부천의 콜센터와 비교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런 사례가 앞으로 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정부 당국이 법적으로 분류된 영업관리 시스템을 좀 탈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은 집단적으로 인원이 모일 수 있는 클럽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을 지금 폐쇄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바로 옆에 보면은 일반 주점으로, 일반 음식점으로 분류된 주점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다. 이런 예. 부분을 예.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법적으로 일반 음식점이냐 아니면 클럽으로 분류되어 있느냐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 영업소이냐 콜센터이냐 사실은 말 한 끗 차이지만 똑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 대비책이 그리고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4월 26일에 정은경 본부장이 논문을 냈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예. 예. 실제로 미국 CDC 질병관리통제센터에 이제 게재를 한 부분인데 거기 보면은 구로 콘센터에 관련돼서 방역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어떻게 확진이 됐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또 11층이 가장 많은 확진이 있었는데요. 그 40%가 넘는 확진자 발생 수에 컴퓨터라든지 또는 의자, 책상 위치까지 모두 등재를 하면서 이 확진의 거리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도를 보더라도 이런 지금 전화 영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을 때 특히나 가까이에서 말을 많이 하는 그러한 영업업종들은 콜센터로 분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스스로 좀 방역 당국이 이제 통제를 하고 또 회사 차원에서도 스스로 콜센터와 가까운 다중시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심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이 당시에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문자만 16,628개를 발송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콜센터를 다녀갔던 모든 사람들, 여기 예. 택배 기사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 안에 있는 정수기 물통을 갈아주는 정수기 업체 직원도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건물을 다녀간 모든 사람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이 전화영업소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화영업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건물을 하루 동안 다녀갔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역시나 질병관리본부가 문자 발송을 해서 스스로 이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까지 나아가는 것이 추가 확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등교 계약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확진자가 계속 늘다 보니까 이 관련된 지역에서의 뭐 등교 계약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제재도 좀 많이 생기고 있고요. 실제 고3 학생들 혹은 어린이들 사이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계약이 일단 중지된 곳이 현재 800개가 넘는 학교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3차 계약도 네. 예정대로라면 진행이 될 텐데 학부모들 걱정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 또는 전문가 의견이 또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교육당국과 보건당국의 입장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교육당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학사 일정 때문에 이 계약을 연기할 수 없다,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원격 조정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정규 학사의 일정을 원격 조정 수업으로 대체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완제거든요.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당국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텐데 저는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당국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리하게 학사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아이들을 위험에 내보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안전을 지키고 가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가끔 등장했었던 것이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도 전 세계 기준과 맞는 9월 학사 일정으로 다시 조정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예. 9월 개학을 하면서 사실 유명무실해진 봄방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두 번 쉬는 현상들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그런 부분을 재조정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면역력이 약한 초등학생 정도는 1학기 전체를 원격 수업으로 어떻게 하면 돌릴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지금 본격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5만 4천 명은 가정학습을 택했고요. 25만 명은 의심 증상이 있어서 등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등교만 안 할 뿐이지 나머지 활동들은 계속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대구 오성구의 그 고3 학생이 그랬었고 이 학교 외적인 부분에서도 좀 계도가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학교를 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또 학원을 안 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또 학원을 또 오히려 더 열심히 다닐 수가 그러니까요. 있는데 사실 학원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갈 수 있는 PC방이라든지 당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부모도 이제 학생들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학부모가 일자리에 나간다고 했을 때는 또 학생이 완벽하게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해서는 역시 업장 차원에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학부모가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 그 업주 스스로가 좀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PC방에 있어서도 사실은 한 칸 띄워서 앉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홀수와 짝수로 배열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홀수 PC에만 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한 칸 정도를 띄울 수 있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추가 확산을 막는 것이고 PC방 업주님들도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이 한 명의 확진자가 나오면 그 업장은 바로 폐쇄가 됩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잘 생각을 하고 방역 당국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서울시 역시도 서울시내 72개 기숙사 입소자를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실시를 해서 조용한 전파자 파악을 한다라고 합니다. 미리 확진자를 막는 데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최근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항체 검사를 하겠다 앞서 잠깐 네.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네, 네. 근데 이 이야기가 사실 한 달 정도 훨씬 전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항체 검사를 할 네.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예. 나왔었거든요. 네, 네. 아직까지도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마도 그 검사법의 정확성과 신뢰도의 문제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코로나19 환자를 확진하는 검사는 이제 PCR 검사라고 해서 바이러스 자체의 유무를 찾아내는 검사인데 반해서 항체 검사는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항체가 우리 몸에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말고도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이한 항체를 얼마나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검사법을 마련하느냐가 예. 이제 그 항체 검사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여름이 성큼 다가오고 있고 날씨가 더워지고 있고 이제 마스크를 학생들이 수업 시간 내내 착용하는 게 또 화두인데 굉장히 더워서 덴탈 마스크를 대신 착용을 하는 게 좀 권장이 되기도 하고 있고 또 비말 차단 마스크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이 비말 차단 마스크와 이제 덴탈 마스크 좀 다르긴 한데요.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비말이 전파되는 건 막아서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덴탈 마스크가 너무 의료용으로 만들고 평상시에 이용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사실은 이제 자국이라든지 이런 피부병 같은 것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장기 착용했을 때. 특히나 더워진 여름에는 땀과 함께 흡수가 된다면은 피부에 더 안 좋은 영향이 있어서 예.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독감 발생률보다 피부과 지금 방문할 수가 훨씬 더 늘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보완하는 이제 비말 마스크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덴탈 마스크 하루 생산량의 2배 정도인 100만 개의 생산량을 유지하겠다라고 정부 당국이 또 발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부염을 이제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비말 전파를 막아서는 선에서 이제 덴탈 마스크를 이제 확보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이런 부분 역시 당연히 정부 당국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그 대한의학지회지에서 KF94보다 덴탈 마스크가 더 적합하다 이런 내용이 실렸다고 하는데 네. 이 말만 딱 듣기에는 시청자분들께서도 굉장히 혼선이 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나는 이제 그 사람이 쓰는 거다 보니 KF94 같은 그 마스크를 쓰면 비말을 걸러내는 효과는 크긴 하지만 답답해서 오래 쓰지를 못하십니다. 네. 특히나 여름에는. 그러면 예.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되고 마스크를 자주 벗게 되는 게 오히려 그 비말을 차단하는 효과가 적은 덴탈 마스크를 꾸준히 쓰는 것보다 더 감염에 취약할 수 있다라는 예.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험을 해봤더니 그 KF94나 80 마스크가 덴탈 마스크에 비해서 습기에 취약하다는 예. 거죠. 예, 그래서 그 습기에 취약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2차적인 오염이 생기거나 또는 비말을 차단하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덴탈 마스크를 쓰는 게 여름에는 더 유리한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KF94가 실제 비말 차단 효과는 더 높지만 썼다 뺐다 하는 그런 수고로움을 만약에 하게 예. 된다면 덴탈 마스크만 늘 차용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네.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사용할 바에는 덴탈 마스크가 훨씬 더 낫고 네. 그리고 여름철에 좀 습기가 굉장히 많을 때는 이게 오히려 또 습기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예. 좀 날씨가 좀 더워질 때는 오히려 좀 통풍이 잘 되는 덴탈 마스크가 더 쓰는 게, 낫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오창석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